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운명의 1월 6일까지 저는 아마 지켜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위터, 그다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뒤로 1월 6일 상원 합동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트럼프는 이제 1월 6일 날 워싱턴에 다 모여라. 그리고 그날 대대적인 커다란 증거들을 막 터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워싱턴에 이제 6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측의 반 트럼프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워싱턴의 모든 호텔에 대한 예약을 싹 취소해버리고 식당과 편의점을 비롯한 상가 시설을 모조리 닫아버리는 등 네, 워싱턴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낭 싸고 캠핑카 들고 풍천노숙해서라도 내가 현장에 가겠다라고 워싱턴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탄핵할 때 네. 대법원 앞에 200만 명 맞아요. 모여서 우리가 촛불 시위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걸 비슷한 얘들이 거지. 배워서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비슷하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 네. 트위터를 좀 읽어주세요. 어떤 말을 썼는지. 네, 이 OANN 기사를 인용하면서 조금 전에 공개된 조지아 선거 자료는 17,000표 이상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불법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비리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조지아주를 트럼프로 쉽게 바꿀 수 있다. 경합주들은 심지어 그들의 주 입법부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다. 이러한 주들의 선거법은 입법부가 아닌 지방 판사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심지어 부정과 사기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위헌이다. 네. 네. 이런 여기도 판사들이 문제인가 보네.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어딜 가나 문제야 판사가? 네. 조지아주에서는 주 의원회가 열고 있는 그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지아주에서 폴턴 카운티 안에 있는 그 도미니언 기계를 한 대만 포렌식 해보라고 이거를 이제 해줬잖아요.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포렌식 결과를 놓고 청문회를 하고 있어 지난주에.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제 이 조반 플래처라고 이거 이제 이쪽 전문가요. 그 포렌식 전문가가 일단 수요일 날 도미니언 기계에 인터넷이 된다고 하는 걸 실현해서 보여줘 버렸어요. 원래 안 된다 그랬거든 얘는. 인터넷 절대 연결 안 된다. 그런데 연결해갖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목요일 날은 이 기계가 중국에 있는 원 제작자 서버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까지 실현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금요일 날은 린다 맥플러린이라고 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쪽 폴튼 카운티 안에 있는 폴튼 카운티 포함한 조지아주 주에 있는 몇몇 주에서 이 바이든 표하고 트럼프 표하고 뒤바뀌는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누적돼서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께 쭉 빠지면서 바이든께 동시에 똑같은 숫자가 올라가는 세 군데를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이 세 군데 것만 합쳐도 17,600표 정도가 왜냐면 이거는 그 데이터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선거위원회 서버에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17,600표 트럼프가 말한 17,600표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34,000표 차이고 실제 조지아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가 12,000표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만 증거를 채택하더라도 조지아주는 뒤집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참 이런 부분을 미국 주류 언론이 정말 지독히도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의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해주는 절대 거고. 안 하잖아요. 펜실바니아도 똑같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주위의 의원들이 20만 표 유령표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한 20만 표의 유령표를 찾아낸 거야. 여기도 8만 표 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표 유령표를 조지아주 아니 펜실바니아 주 의회가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에 제출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네. 하지만 더 큰 증거는 네. 트럼프가 쥐고 있는데 6일날 트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1월 6일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상원 의원 12명이 합동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 선거법 위반, 느슨한 선거법 집행과 부정행위 등 전례 없는 혐의로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동참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긴급 감사도 촉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로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왔다. 하울리 의원의 트윗에 정말 그렇다 감사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1월 6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정말 왜 보도를 안 할까 그리고 어느 게 진실일까 막 고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류 언론이 보도하면 그걸 정말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왜 우리 엄마들이 방송에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이렇게 근거를 대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우리도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언론이 기레기라는 걸 익히 알면서도 기레기가 너무 떠들어대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너무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멘탈을 흔들리지 않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데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러고 두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있어도 너무 거센 폭풍우가 오면 몸이 휘청휘청 거린다고요. 그게 저는 지금 우리 깨시민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폭풍우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실이 아니야, 일부러 흔들어대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도 무슨 얘기야, 폭풍우가 저렇게 흔들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불고 있는데 그걸 왜 가짜라고 얘기해.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사실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의 권한을 놓고 그 이간질하는 기사들이 주말 내내 떴었어요. 펜스가 그 배신자다. 네. 그래서 펜스가 대법원에 제기됐던 그 펜스의 권한 유무에 대한 인정 부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헤드라인이 트럼프의 마지막 보루를 펜스가 걷어차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펜스는 나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러한 소송은 상하원에게 직접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밝힌 거고 오히려 보좌관을 통해 갖고 이번 선거 부정 의의 제기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12명의 상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12명이 나서서 이의 제기하겠다는 거고 단순한 의의 제기에 그치지 않고 2시간 토론해갖고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자 1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경합주들 이중으로 들어온 7개 주에 관련한 정밀적인 감사를 해갖고 그걸 보고 10일 후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 이걸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공화당의 주류 언론, 아니 주류 의원들이 뭐냐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화당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체감돼서 오니까 그렇지. 조용히 입 닫고 갔다가는 이건 뭐 차기고 나발이고 없게 생겼거든. 그렇죠. 왜 다음 상원의원 선거 2년 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도 트럼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넣은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호소한 트럼프의 어떤 그 전략이 맞은 맞아 거고 떨어진 거지.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가게 되고 의장인 펜스가 이걸 딱 받아들여 버리면 1월 6일 날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조사위원회가 차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1월 16일이나 돼야 최소 16일 이상이 지나야만 합동 상하원 이제 회의를 통한 힘들다. 선거인단 선정과 대통령 선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저는 20일에 누가 선서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엔 못해 그 날짜에. 그 날짜 16일날 정해지고 못해요? 나면 일단 그 양쪽 그 취임식에 필요한 프레카드부터 초청 명단 인사부터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20일날 세상에. 취임 못합니다. 이러다가는 난리 2월 나네, 달로 난리 나. 취임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정부 장관, 그러니까 조지아주 국무장관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표를 다시 계산해라 라면서 압력을 가했다는 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조지아에 졌을 리가 없다. 우리는 수십만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지아주의 레펜스버거 국무장관은 당신의 이의 제기, 당신의 데이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이런 통화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류 언론에 이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얘들은 목숨 걸고 덤비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란하고의 일종의 전쟁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 네. 이 지금 중국 관련된 보고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란이 여론 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갖고 미국의 투표를 이번에 들여다보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고서와 연관해 갖고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침 이란이 이제 여기에 1월 3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 그렇죠. 뭐냐면 술레이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라크 공항에서 미국 드론한테 이 폭사를 당한 술레이만이 이란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죠. 이 이란 사람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죠. 그렇죠. 거셈 솔레이마니. 이 사람이 이제 작년 1월 3일 날 폭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란이 이제 일종의 그 미국에 대한 그 복수 선언 뭐 이런 것들을 좀 꺼내놨어. 그래서 절대 트럼프는 뭐 세계한테 인정 못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이제 평시적인 어떤 그 정치적 단어들을 쏟아냈는데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이란에 미국이 직접 군사적인 행동을 가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또 그 부대들을 동원한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제재 또는 침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설이 살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12월 10일 날하고 12월 30일 날 B-52 폭격기가 지금 걸프 해안에 출격을 해갖고 그 안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 2대가 이거 때려버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주요 뭐 방공시설 또는 뭐 군시설 이런데 굉장히 막강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전력이 지금 그 파견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왜 미국이 이란 카드를 꺼내 드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시 상황을 만들어낸 게 된다고 치면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전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수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을 빌미로 본인이 사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응. 네. 뭐 이와 같은 걸로 지금 트럼프의 어차피 이제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국방부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내부 정치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지금 투표 관련한 일종의 반란 진압법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트위터를 했어요. 이게 2일날 그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본인 트위터에 이스라엘 공작원이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술레이만이 폭사 1년을 계기로 해갖고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군 캠프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고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 있는 직원들을 다 빼가지고 빈 캠프를 폭격을 하고 미국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 비슷한 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미군인 희생자가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인에 대한 또 미국 시설에 대한 일종의 그 조작된 테러를 통해 가지고 이란과 미국의 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만들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이란 외무부 장관이 사전 경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갈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면 이란 내부도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란 그러면 이란이 하나의 의견을 뭉뚱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란 내부도 딱 들어가 보면 이란 강경파와 그래도 대화를 하자라는 온건파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하고 지금 자리프 외무장관은 온건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을 한 거란 말이죠. 지금 재선 기간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대통령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란 핵 합의를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란 내에 이 강경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사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도 선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내부에서 보세요. 미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좀 첨예해지게 되면은 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기울어지냐면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리프 외무장관 입장에서는 그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 이전에 강경파들이 득세했을 때 이란의 상황은 굉장히 나빴거든요. 전쟁 직전이었단 말이죠. 늘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게 온건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외무장관이 그냥 김을 쭉 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탓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자작극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면서 혹시라도 미국이 때려도 그냥 맞고 코피만 닦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만일 그러한 군사적 행동이 오히려 트럼프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그 업적 같은 걸로 미화될 수 있는 계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1월 그 6일 그 당일 상하원 합동회의만큼 1월 6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사안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땡트에서 여러분한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